부산의 모든 이슈를 연구하는 부산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분 연구위원 나와 계신데 우리 차 연구위원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민주주의의 꽃 하면 보통 선거, 예. 아니면 저는 또 뭐 선거보다도 또 의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의회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죠. 일단 먼저 답변하셔서 굉장히 예, 아주 제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곤란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꽃 하면 이게 기억 속에 그죠? 자꾸 선거들이 봄에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지금 저는 진달래로 할까 개나리로 할까 둘 중에 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진달래가 좀 더 선명한 진달래가 것 낫습니까? 같아요. 예, 예. 근데 정말 잘 피해 가셨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공교롭게도 선거가 모두 꽃피는 계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뭐 마땅히 또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이제 6.1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부산연구소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오늘 심도 깊게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인 판세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국을 초반을 주도하기 위한 어떤 그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부분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또 예전에 쭉 지방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수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전국 판세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국 판세는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대선이 대단히 초박빙의 승부로 끝나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대선에 승리한 정당에 좀 더 유리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방선거 또 치러지는 시점이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뭐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굉장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저는 대통령 후광 효과, 그다음에 어떤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지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정말 14대 2로 이렇게 벌어졌지만 지금은 거의 박빙에 가까운, 서로 나눠 먹거나 아니면 저는 10대 한 7이나 혹은 뭐 9대 8 뭐 이 정도로 갈 가능성,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민주당이 그나마 조금은 선전할 수 있는 목도 있다. 왜냐하면 박빙의 승부 속에서 전개된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세를 예측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이후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국 판세 우리 또 그러니까 조 교수님은 크게 볼 때 지역 구도에 여전히 영향을 받는 데는 그대로 지역 구도로 갈 것 같죠. 영호남은 딱 되고. 이를테면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어쩌면은 충남, 대전까지도 그런 지형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전부터 오던 어떤 그 지지,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빙이고 경쟁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미 거의 끝난 선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진짜 관심을 가지는 박빙 지역은 누가 뭐래도 경기지사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과연 누가 될 건가 하는 그런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그냥 대선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 거다 이렇게 무조건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습니까? 저는 여전히, 왜냐하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고 있고, 대전은 또 허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양성조 충남지사도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이춘희 시장이 현역인데다가 거기는 아주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진태 대 이광재의 대결이지만 이광재
전 의원이 후보가 사실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뭐 이제 감옥에 갔다 가시기 전에 처음 했던 그 지방선거에서 거의 21% 포인트 뒤지던 선거를 9% 포인트 앞서는 선거로 만들어내는 거의 30% 포인트를 굉장히 단시간에 따라잡는 그런 엄청난 저력을 보이신 분이어서 저는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큰 변수로 남아 있어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로 가져갈 선거는 판세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충남하고 대전,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탈환 내지는 이렇게 이번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봤고, 오히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의 결과를 봐도 이게 국힘도 만만찮게 경쟁력을 가질 거다 그렇게 봤고,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 저력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조사 결과들을 볼 적에는 현재로서 볼 적에는 다른 한쪽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직도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김진태, 근데 강원 같은 경우를 보면 김진태, 근데 거기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게 한 12%포인트 정도 앞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굉장히 붙어 박빙의 있어요. 승부로 네.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김진태 전 후보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안티 그런 비호감도가 좀 있죠. 그런 네. 감성이 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광재 의원이 굉장히 잘 자극하고 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다 이런 부분들을 잘 포장을 하면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